안녕하십니까. SMAT B모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B모듈 저희 첫 번째 시간인데, B모듈은 우리 A모듈에서 기본적으로 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B모듈에서는 이 접점에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도와줄까 하는 그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요. 접점에서 직원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의 어떤 우리 업무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B모듈에서는 우리 중간관리자가 전체 그림을 보고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그 자기의 맡은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전체의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고객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모듈에서는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자,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판매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과정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 사회에선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책이 나와서 유행을 했습니다.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는, 자,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마케팅은 전략. 자, 전쟁에서 나의 전략이 적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담은 서비스만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에 해당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그 관계는 나의 그 비즈니스조차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빼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돕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B모듈 첫 번째 파트가 세일즈 및 고객 상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더 많은 판매를 위한 세일즈를 할 것인가, 어떤 판매를 하면 더 좋을 것인가. 자, 여기 뒤에 고객 상담이다 라고 나오는 이유는요,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어떤 서비스의 그 유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고객과 대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고객과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일즈가 곧 고객 상담과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의 개념. 자, 보시면은 라틴어 세르브스, 노예의 뜻으로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배려를 하는 행위 또는 기술,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 또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러한 기능과 비즈니스 자체를 우리는 서비스다라고 하는데요. 자, 세르브스, 노예, 우리가 C모듈에서도 여러분 다뤄보실 텐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노예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가 노예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자, 노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역량은 어떤 것일까요? 주인이 그 노예에게 바라는 역량은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종. 어떠한 자유의지도 없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복종의 의미가 왜 서비스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쓰는 고객이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하지만 우리가요, 현대사회에서 노예가 가지는 복종을 넘어서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노예가 가장 갈망하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잘 실천했을 때는 우리에게 고객과의 자유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나도 고객을 다룰 수 있고 고객도 나에게 다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복종이라기보다는 충성 고객을 만들고 우리도 고객에게 충성을 함으로 해서 서로 자유로운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을 경영하고 서로 신뢰 관계에서 다른 경쟁사에 눈 돌리지 않는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전체의 비즈니스 경영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원을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서비스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이걸 이용하기 그 전에 내가 이걸 이용하기 전에 얻었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이 요청 전에 그 기업에서 세일즈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안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before 서비스라고 해서 BS 사전 서비스라 하고요. 자, 판매 중에 일어나는 서비스는 중간 서비스, 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기업 입장에서 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사후 서비스, AS라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애프터 서비스만이 아니라 인 서비스, 비포 서비스까지 토탈 모든 흐름에 있어서 서비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그 안에 고객들이 느낄 감정, 고객들이 받아들일 어떤 그 만족의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마케팅하고 세일즈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별 5개. 시험에 별 5개짜리죠. 그죠? 자, 서비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일까요? 무형성. 보이지 않죠. 인 서비스일 경우,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일 경우 그 흐름에 있어서 신속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형성이다라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느껴지는 만족감, 비분리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비분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어느 직원이 해줬을 땐 만족스러운데 어느 직원이 했을 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고객도 이질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경험이 많은 고객일 경우에는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의 경험이 처음 새로운 걸 경험했다 이런 고객들은 또 만족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원의 특성과 고객의 사전 경험 등에 의해서 이질성, 고객의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질성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함으로 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시험에 서비스의 특징 5가지 중 아닌 것은, 자, 다음 중 서비스의 특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생산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순간에 서비스는 평가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비분리성이라고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꼭 씹어서 하나하나 다 5가지를 다 4가지를 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또 판매하기 위한 세일즈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세일즈, 사무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는요,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죠. 그죠? 설득, 우리 A모듈에서 배우셨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바로 땡겨와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설득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설득력은 그러한 힘, 내 주장을 잘해서 상대가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끄는 파워, 이런 것들이 설득력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는 단계, 이런 것들을 세일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비스 세일즈는 뭐냐? 우리가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당겨옴에 있어서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 요인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고객에게 유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세일즈 세일즈 에이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자극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서비스 세일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은 뭘까요? 그냥 제품을 세일즈하면 제품 자체의 완성도라든지 매력 정도가 굉장히 판매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지만, 자, 그 핵심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나 뭐 세계 여타제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질이 높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가지고 세일즈맨이 어떻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세일즈의 핵심은 직원입니다.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가지고 전시만 해놨을 때보다도 서비스 세일즈맨이 직원이 어떠한 설명과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고객이 구매하고 당겨오는 그 양의 차이가 훨씬 크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라는 상품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핵심은 직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직원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전문가 과정까지 우리는 땡겨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의 마케팅의 주체는 서비스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의 차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또 보시면은 홈쇼핑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홈쇼핑에 보면 유명 쇼 호스트들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같은 제품이지만 쇼 호스트들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만 유독 이 설득력을 겸비한 파워를 가진 이 쇼 호스트가 나오셔서 제품을 홍보했을 때는 매출이 뭐 몇 배 차이까지 난다고 하죠. 이렇게 마케팅의 주체 자체가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원의 우리 관리들 이런 것들이 비모듈에서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 활동은 판매 전과 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십시오. 세일즈맨, 우리가 정말 말씀드렸듯이 판매의 주체가 되는 그 세일즈맨, 그죠? 우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엔지니어.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프로 세일즈맨을 총칭한다라고. 엔지니어는 우리가 기술자라고 하는데요. 기술을 겸비하고 정말 이 기계 안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또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분들을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세일즈 엔지니어 단계는 판매함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마음이 다치고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문에 어떤 대답을 해줘야지만 물을 흐르듯이 이 플로우가 전체가 흘러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하느냐라는 것을 전체를 꿰뚫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일즈 토크.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우리는 세일즈 토크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판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팜플렛이라든지 뭐 요즘은 이렇게 태블릿에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직접적으로 시연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들 카탈로그, 이러한 설명을 돕기 위한 이 토크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들을 우리는 서비스 에이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객에게 접근이 쉬운, 그 다음에 가장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니즈에 부합되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가진 상품의 강점, 이러한 것들을 세일즈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 토크를 할 때 세일즈 포인트를 잘 건드려 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 활동 프로모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일즈를 전체를 토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아주 증대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세일즈 프로모션이다라고 하는 관련 용어들은요, OX 문제, 진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일즈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TV라는 곳을 통해서 쇼 호스트들이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세일즈다라고 뭐 TV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저가에 쿠땡 티땡 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위땡, 위메 땡땡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에서도 구매가 쉬울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가지 서비스 세일즈 기능들이 갖춘 어플도 있고 뭐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세일즈를 할 때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고객 창조의 기능,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발굴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우리의 브랜드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파워를 또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 증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러한 5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세일즈를 굉장히 잘 하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올리브영에서는 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서 제가 좀 사례를 들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고객과 응대한 일화를 모은 수기집, 더 에피소드를 발간해서 사내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컴플레인을 해서 잘 해결한 이야기도 좋지만 잘 응대해서 고객이 만족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었을 때 현장이 훨씬 더 밝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과의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세일즈를 어떻게 잘 했던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전사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전 직원이 또 배우는 기회가 되고 또 현장에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또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의 경영의 가장 기본은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구성원의 마음가짐, 현장의 직원이 서비스 세일즈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방법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러한 사내의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 형태는 직접 세일, 이렇게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 최전선에서 고객과 직접 만나서 세일즈 하는가 하면 이렇게 텔레 서비스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간접 세일을 할 수도 있고요. 관리 및 지원 세일, 비모듈에서는 접점에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활동들을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하게 고객이 평가할 것인지,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들 있죠. 뒤에서 이런 메뉴판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 그림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동선이라든지 전체를 매장 관리를 해줘서 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백오피스의 관리 지원 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인적 판매, 대인 서비스, 굉장히 이제 세일즈맨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고객의 요구에 조금 스페셜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밀도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판매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우리가 딱 A모듈에서 보죠. 가망 고객이 될 것인지, 기존 고객이 될 것인지, 충성 고객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 고객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 농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관계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유능한 직원들의 어떤 선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설득력 있는 직원을 만들기까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더라, 훈련 시간도 필요하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전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파워로서는 가장 좋은 그 마케팅일 텐데, 자, 이렇게 구전으로 여러 사람들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세일즈, 컨설팅 세일즈
뭔가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그 상담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걸 이분에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기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이렇게 기초 화장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근본적으로 기초 화장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화장법의 문제도 있다라는 뭐 의견을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이런 분들의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기초 제품과 더불어서 색조 화장을 이렇게 구매한 경험도 있는데요. 학원 같은 곳에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가장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얘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수학은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수학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또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해서 제품을 이제 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삼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컨설팅 세일즈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캐치 세일즈. 자, 지나가는 고객들을 이렇게 캐치 잡아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민갑부에 나왔던 이 그 학습지 캐치 세일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는 부모님이랑 다니는 그 동선에 이렇게 아이들을 좀 현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깔아놓고 아이들과 엄마들과 상담을 통해서 마케팅을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는 그 장면들이 보였는데요. 이분께서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객이 저 사람이 눈빛이 흔들리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바쁘다든지 뭐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망설이는 고객이다라는 거죠. 이분이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의 촉이죠. 그래서 본인은 다른 일반인들은 막 정말 길 간 사람들한테 일반 선생님들은 판매를 높이려고 전단지를 돌리고 목청껏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뒤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지나가는 고객들의 눈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탁 눈빛이 흔들리는 고객을 캐치해서 상담 실적까지 올리는 게 TV에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객들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세일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전략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관계 형성보다도 판매를 제한하고 마무리 애프터 서비스가 훨씬 큰 시대였다면 지금은 애프터 서비스는 당연한 문제로 이제 자리 잡았고요. 고객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강화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 세일즈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마무리 단계의 서비스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안착이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제품 전체의 어떤 흐름의 하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관계 형성과 관계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관계 매출의 60-70%가 신규 고객을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는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기존 고객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교차로 제품을 또 구매한다든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기존 고객이 매출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계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기업마다. 그래서 관계 맺는 법, 여러분들 관계 맺는 법이라는 게 기업에 와서 고객과의 관계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연습은 누구랑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과 연습이 되신 분들은 나오셔도 잘하신다라는 거죠. 가정에 우리가 A모듈에서 배운 여러 가지들 배려하는 그 기술들 있죠? 이거를 이미 가정에, 친구에, 내 주변에, 회사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밖에 나와서 고객과의 어떤 관계 맺는 것도 수월히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일즈도 이렇게 관계 맺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혼밥죠, 혼술죠 이렇게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그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정말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길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충실하려고 하면 이건 저절로 따라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마케팅. 자,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학습지 하나를 이용한 이 친구가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2과목, 3과목 늘릴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 친구의 동생을 또 고객으로 참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순한 수익 증대보다도 길게 고객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서로 성장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아주 일환으로서 관계 마케팅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까지 하고 1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연스러운 친화력은 뭡니까? 우리 A모듈에서 환대 심리를 잘 맞추면 되겠죠. 늘 우리가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러한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성 있는, 내 업무에 있어서는 나도 전문가라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신뢰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신속한 대응 조치, 명백한 전문성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상호호혜주의,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득이 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완벽함, 내 업무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밀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을 내는 그 열정들이 고객과의 관계는 필요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죠.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발현될 수 있는 좋은 관계 연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B모듈에서는 우리가 서비스의 어떤 판매를 높이기 위한 백오피스에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번째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